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 공범 조현수에 대한 재판 계속 진행 중이죠. 어제 10차 공판이 있었네요. 네, 어제 인천지법에서 이은혜 씨와 공범 조현수 씨에 대한 10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 윤 씨가 사망하기 직전 재직했던 회사 동료 8명을 동료 등 8명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했는데요. 피의자 이 씨는 이날도 이전 재판에서처럼 무덤덤한 표정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자, 피해자 지금 고인이죠. 윤 씨의 직장 동료, 대학 동기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자, 역시 또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헤어질 결심. 일단 저희가 영화 제목을 패러디해서 좀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 피해자 윤 씨, 그러니까 남편 윤모 씨가 피의자 이은혜와 이혼을 결심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10차 공판에서 검찰 측에서 증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면은 윤모 씨가 사망하기 전에 다니던 직장의 동료였는데 뭐라고 진술했냐면은 윤 씨가 사망하기 10일 전쯤에 이은혜 씨와 헤어지는 걸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 이은혜와 헤어지겠다는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0일 전부터는 뭘 느꼈는지 헤어지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거를 진술을 한 거죠. 예.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 말씀처럼 이 증언은 직장 동료의 증언입니다. 이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이 윤 씨가, 남편 윤 씨가 자기의 어떤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어떤 얘기를 좀 했다고 하는데 그 미국 친구랑 상당히 친했다고 그러고요.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이 미국 거주한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2천만 원을 빌려줄 거니까 이거 받고 이은혜하고 관계가 정리되면 이 돈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 씨가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거주 친구 역시 이은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예. 잘못된 것을 알고 돈을 갚을 필요도 없으니까 제발 좀 이별해라라고 이 윤 씨한테 얘기를 했고요. 윤 씨는 또 이 사실을 지금 증언했던 증인한테, 직장 동료한테 얘기를 하면서 힘든 과정을 토로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야, 교수님, 세상에 자기 친구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야, 그 여자랑 헤어지면 내가 빌려준 2천만 원 안 갚아도 되니까 무조건 헤어져. 얼마나 이 친구가 상황이 안 좋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아마 직장에 근처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좀 더 심정적으로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갖다 했는데 실제 이제 이 그 피해자 윤 씨 같은 경우는 연봉이 6,000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기업 직원이고 2017년 3월에 이 씨와 결혼을 했을 때도 성실하게 그동안 모은 돈도 한 3억, 4억 가까이 된다. 사실 그 결혼을 할 때 3, 4억을 갖다 모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아주 그냥 그 본인의 모든 돈들이 다 이렇게 새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윤 씨가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방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자취방에 개인 회생 서류 그리고 압류 서류들이 있었고 윤 씨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대로 어떤 그 징후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이혼이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한 것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그냥 이혼을 강행했었더라면 예.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또 직장 동료들 나와서 증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 이후에 이 윤모 씨가 안색이 너무 어두워지고 살이 쏙 빠져가지고 동료들 사이에선 빨렸다, 쪽쪽 빨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안색이 안 좋았다는데 자, 또 다른 증언도 있었죠? 네, 이 피해자 윤 씨가 물을 무서워했다는 취지의 증언들이 또 나왔습니다. 이 윤 씨의 회사 선배는 고인이 참 겁이 많았고 목욕탕에 같이 가서 냉탕에서 물장난을 해도 허우적거렸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고요. 윤 씨의 중학교 동창도 학창 시절에 함께 수영을 배우러 갔을 때 고인은 물에 뜨지 못하는 체질이었다면서 물이 한 가슴 높이까지 오는 수심 1.2m에서도 팔을 쓰지 못했고 입수하면 가라앉아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차 공판에서도 수상 레저업체 직원은 피해자가 물에 빠지면 구명조끼를 입고도 패닉 상태에 빠졌을 정도로 물을 무서워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했지만 팀장님, 그 7차 공판 때 수상 레저업체 직원들 그때도 왜 저런 사람이 지금 수상 스키를 타겠다고 지금 왔을까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상 레저 업체 직원도 당시에도 의심을 했었는데 아마 그 직원들이 업체 사장으로부터 그 피해자 즉 윤모 씨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 물주라고 봤던 것 같아요. 피해자 윤모 씨를 물주 같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 사기죠. 보험금 탄 거 아니냐라고 그 업체 직원들도 기히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설마 하면서도 했던 얘기겠죠. 그렇죠. 설마 하면서도 예. 그래도 아마 이은혜가 그 윤모 씨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거기서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느낌을 올 정도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업체들이. 네. 자, 이게 말이죠. 지금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으면서도 참 이게 참 어디 인두껍을 쓰고 이런 행동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은혜가 말이죠. 그 고 윤모 씨와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살고 있던 다른 동거남이 있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생활비를 윤 씨가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여러 좀 표현하겠습니다. 뽑아 먹었다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이제 증언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10차 공판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요.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동거남하고 동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동거남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윤 씨한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친구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해요. 증인에 따르면 친구 돈으로 혹시 썼던 거 기억나냐 하니까 그건 기억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 돈으로 윤 씨가 친구 계좌로 돈을 넣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돈이 윤 씨 돈이냐는 거는 이 증인도 몰랐던 것 같은데 이은혜는 중간에서 다 알고 있었죠. 이 친구 계좌를 이용해서 남편한테는 친구 돈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고 자기는 그 돈을 뽑아가지고 생활비로 동거남하고 반반 생활비를 썼던 사실이 공판에서 밝혀졌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뭐 저희가 계속 공판이 거듭될수록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들이 전해지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것만 봐도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이냐? 증거가 차고 넘치죠. 사실은. 예. 지금 이제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그 일종의 좀 겁도 많고 소심한 그런 그 성격의 소유자인데 이 아내라고 하는 이은혜가 그러한 어떤 그 취약점을 악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건을 벌린 건데요. 그 이전에 이제 여러 차례 뭐 독극물이라든가 낚시터에서 뭐 밀었다든가 이런 차고 넘치는 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드러난 증거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 가평 그 계곡에서 이 보험 어떤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이 남편을 의도적으로 물 안에 집어넣고 나오지 못하도록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법의 어떤 그 공정한 심판이 따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